그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러프하고,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을 드릴 거고, 예. 사실 정확한 것들은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거나 경험을 하면서 느낄 건데, 예.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마이크의 종류가 이제 흔히들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원래 나누는데, 예.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로 나누죠. 예. 보통은. 근데 이제 제가 리본을 넣은 이유는 이제 리본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다이나믹, 컨덴서, 리본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 예.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튼튼하고, 예. 그리고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고 좀 막 써도 되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섬세한 소리들을 잘 못 받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하드한 특징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좀 되게 막 써도 되는,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 마이크? 예, 노래방 마이크 혹은 공연장 마이크. 공연장 마이크 같은 예.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던져도 괜찮고. 예, 던져도 괜찮은. 예.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마이크로 컨덴서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섬세하고, 예. 뭐 이렇게 좀 놓치거나 떨어뜨리면 쉽게 고장이 나고, 예. 그리고 별도의 또 파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파워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는 컨덴서보다 더 섬세한 그런 소리를 받을 수 있는 특징들이 있고, 근데 사실 내부적인 특징으로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해요. 리본이요? 예. 예. 그러니까 두 개의 리본, 그러니까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예. 이 마이크 구조로만 보면 다이나믹 마이크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섬세함으로 따지면 컨덴서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볼 수 있죠. 특이하네요. 네. 그럼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네. 사용할 만한 놈이고, 네. 콘덴서는 굉장히 정적이고, 네. 뭔가 녹음 환경이 다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네.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소리 특성도 조금 더 섬세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들이 있고,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지, 예. 다이나믹 마이크들도 굉장히 좋은 거는 좋은 뭐 성능을 소리가 좋죠.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콘덴서도 뭐 싸구려는 후지겠고. 그쵸. 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도 콘덴서 마이크예요. 네. 예. 보통 이렇게 보컬을 녹음하는, 그러니까 그게 노래건 뭐 뉴스건 이런 이제 이런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대부분 컨덴서 마이크를 스튜디오 환경 같은 데서. 주로 예.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아까 전원 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는 마이크로 USB 같은 경우는 네. 그 전원이 필요 없는 컨덴서 마이크도 있더라고요. 물론 전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사실 USB 안에 전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원이 있어야만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근데 말씀하신 전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는 보통 다이나믹은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데 네. 콘덴서 마이크 중에는 꽂기도 해야 되고 또 별도의 전원 장치를 또 연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선 안에 전원이 같이 공급이 되거나 예. 그런. 뭐 그래서 그런지 콘덴서 마이크는 사실은 마이크 자체도 고가지만 네. 그 마이크와 전원 연결하는 전원 장치를 또 따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컨덴서 그런 전원 장치,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어떤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마이크 같은 것 좀 보면 이 컨덴서 마이크를 사신다고 한다면 USB 방식을 구매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돈이 좀 덜 들고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예,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디지털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잡음이 훨씬 더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USB 방식이.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그 일반 컨슈머용 제품들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USB가 들어있는 컨덴서 마이크가 더 비싸요. 네. 예. 다음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의 종류를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이나믹과 컨덴서를 이제 구조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는 내부에 이렇게 자석이 있고 거기 코일이 감겨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떨림판이라기도 하고 뭐 영어로는 다이어프램이라 그러는데 이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떨림판이 떨리는 거죠. 그럼 이 떨리는 미세한 떨림을
이 자석과 연결된 코일이 받아들여서 여기서 전기가 이제 발생해서 이 전기가 이제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이거를 말로는 쉽지만 참 네, 이걸 알아낸 사람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전기적 특성을 소리로 변환한다. 네. 소리를 전기적 소리를, 특성으로 예. 전기로 변환하는 거죠. 예, 결국에 전기적인 잡음들을 소리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 플레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이어프램인데 굉장히 가깝게 두 개가 구성이 돼 있고 소리가 오면 이 두 개가 이제 역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또 역시 전기가 유도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떨림판의 이 사이가 굉장히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능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흔들거나 뭐 떨어뜨리거나 하면 이게 뭐 이쪽은 벌어진다거나 뭐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라서 훨씬 주의를 요하는 마이크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코일이 뭐 이렇게 있는 거라서 딱 봐도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얘는 굉장히 허약하게 생겼고 그러네요. 이런 특징들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어떤 그 녹음을 할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에 관한 건데 이제 이걸로 뭐 폴라 패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디렉셔널 캐릭터리스틱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지향 특성인 거죠. 그래서 모든 마이크가 다 같은 형태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음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이크는 이런 카디오이드라는 특성을 가진 마이크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원은 그냥 그러니까 소리가 수음될 수 있는 범주군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위를 그냥 표시하는 것뿐이고 근데 실제 이 안에 있는 이 모양이 실제 수음을 하는 그 구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마다 표시된 그 위치에 따라서 이걸 입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트 모양 같은 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풍선처럼 돼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크 아래쪽 이 경우라면 마이크 아래쪽에서 나는 소리들은 거의 그러니까 마이크에 잡히지 않는 거죠. 잡힌다는 건 어딘가 반사돼서 들어오는 앞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잡힌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은 잡히는 게 이제 이렇게 이걸 만약에 절반으로 잘라 본다면 이만큼 이 정도 부분들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공기의 소리들을 잡아내면서 주로 소리의 음원이 있는 곳에 소리를 잡아내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그 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알겠지만 옆에 있는 소리들도 이제 덜 잡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걸 덜 잡다 보면 특징이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소리를 또 되게 잘 잡는 특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마이크들이 이러는 걸로 봐서는 이게 어떤 정기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뒤쪽에 뭔가 없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음원의 소리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뒷관리만 잘한다면 옆에서 나는 소리들은 더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저런 마이크나 이 공간에 울림이 있다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심화된 형태로 뒤에 있는 소리를 더 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공기의 소리들을 더 잘 잡고 대신 앞에 있는 소리를 더 강하게 잡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폭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처음에 그러면 뒤에를 잘 잡을수록 그 앞에를 강하게 잡을수록 후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기도 한다는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마이크에서 조금만 이렇게 얼굴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금방 소리가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영화 촬영장의 뭐 붐 마이크 같은 것들 굉장히 긴 뭐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데 그런 샷건 긴 마이크들은 대부분 이런 하이퍼 카디오이드나 뭐 슈퍼 카디오이드 마이크여서 누군가를 딱 조준하고 있군요. 정확하게 조준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그래서 항상 촬영장의 막내들이
그것들 무거운 마이크를 들고 힘을 쓰면서 지키고 있고 잘못하면 혼나고 뭐 이런 형태로 쓰이는 마이크들. 그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소리를 또 차단시키는 장점이 있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뒷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소리를 잘 따고 또 앞에 있는 소리만 받아들이면 소리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기가 같이 들어가야 또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소리가 소음만 아니라면 적당히 들어가 주는 게 좋은 거죠. 현장감을 더 느끼게 해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하프 언디렉셔널은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마이크인데 뭐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건데 벽에 붙여서 쓰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반절만 있는. 그리고 왜냐면 이쪽은 뭐 들어갈 게 없으니까 소리가 벽이니까. 그리고 피아노 같은 데 붙여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디렉셔널은 뭐 피겨 8 그러니까 팔자와 같다고 해서 이 바이디렉셔널인데 앞에 있는 소리와 뒤에 있는 소리를 거의 동일한 양으로 받아들이는 마이크라고 해서 이를테면 공간감을 중요시 여기는 녹음인 경우에는 이 마이크를 잘 써요. 뭐 현장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즈 보컬리스트라든지 뭔가 이렇게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 굉장히 미세한 그리고 막 숨소리 같은 것들 그리고 주변 환경들 같은 걸 다 좀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마이크를 좀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예 그냥 모든 방향에 있는 소리를 다 받아들이는 옴니디렉셔널 형태가 있죠. 저런 건 언제 쓰나요?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래를 녹음하는데 뭐 아카펠라 그룹이다. 합창단이다. 네, 합창단이다. 근데 돈이 없어서 마이크가 뭐 없다. 그러면 마이크 하나로 여러 명이 다 둥그렇게 둘러서서도 녹음을 해도 어느 방향에 있는 소리를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 위치를 따라서 뭐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경우에 쓰는 마이크. 뭐 저런 마이크가 꼭 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마이크의 특성인 것 뿐이고 대신 이제 대부분의 저렴한 마이크들이나 그런 일반적인 형태들은 이런 카디오이드를 쓰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들이 종류도 많고 저렴한 것도 많은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렇다고 비싸고 저렇다고 싸고는 아닌 거고.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네. 고급 마이크가 있고 저급 마이크는 따로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